요즘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켜면요, 주식 시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이걸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소식이 뭐랄까, 마치 아주 먼 나라 이야기처럼 나와는 별 상관없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지 않나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저 뉴스 속 숫자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축제일까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그리 멀지 않은 곳, 이웃나라 일본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조용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우리가 이 복잡한 경제를 바라보는 조금은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아주 거대한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30년 만에 찾아온 가장 큰 호황에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가 아주 활기차게 들려오고요. 상식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더 많은 상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어야 하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경제의 흐름이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활기찬 시장의 풍경 바로 뒤편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히려 기록적으로 많은 수의 상인들이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가장 빛나는 순간에 시장을 등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 기이한 현상. 지금 일본 주식시장에서 바로 이런 조금은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추리소설의 첫 장면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가 보시죠. 우리가 학교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오랫동안 배워온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성장은 좋은 것이고 많을수록 또 클수록 더 좋다는 생각.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이 곧 성공의 증거라는 그런 믿음이죠.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진열대에 빈틈없이 상품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열대가 텅 비어 있으면 어딘가 불안하고 혹시 곧 문을 닫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상장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제가 발전하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왔습니다. 그건 지난 수십 년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종의 상식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시만 멈춰서서 그 가게 안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여다보죠. 진열대는 분명히 상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선반 위쪽 구석에 있는 상품들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고 포장지는 햇빛에 색이 바래 있습니다. 수많은 상품들이 몇 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가게는 단순히 상품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매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점에 도달한 거죠. 오히려 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정말 잘 팔리는 인기 상품을 놓을 공간만 부족해집니다. 그럼 가게 주인은 아마 이런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무작정 가짓수를 늘릴 때가 아니구나. 안 팔리는 낡은 재고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손님들이 정말 원하는 가장 좋은 물건 몇 가지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지금 일본 시장 전체가 바로 이 가게 주인과 똑같은 고민을 시작했고 거대한 진열대 정리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진열대 정리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성숙한 시장을 경험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요. 그들은 이미 20여 년 전에 비슷한 과정을 먼저 겪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잠깐 보시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시장의 상장 기업 수는 오히려 30%에서 40%가량 줄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회사의 수가 줄어든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기업의 수가 줄어들자 살아남은 기업들의 가치와 경쟁력은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강해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예 멤버만 남은 셈이죠.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상장 기업의 수, 그러니까 진열대의 상품 수가 무려 60%나 늘어났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투자자들의 관심과 자본이 너무 많은 기업들에게 얇게, 넓게 퍼져나가면서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희석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모두가 조금씩 주목받기는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빛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인정하고 변화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도쿄증권거래소의 CEO가 아주 강력하고 상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전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상장 기업의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질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곳에서 이제부터는 양이 아니라 질을 기준으로 시장을 평가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인 거죠. 일본 경제의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리는 아주 거대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시장을 떠나는 기업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떠나는 걸까요? 아마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답은 실패했기 때문일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 망했으니까 떠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상장 폐지된 125개의 기업을 분석해봤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적 부진, 즉 경영 실패 때문에 떠난 곳은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125개 중에 단 3곳이요. 그렇다면 나머지 122개의 멀쩡한, 심지어는 잘 나가던 회사들은 왜 스스로 시장을 떠나는 선택을 한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압력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영진 스스로가 내리는 자발적인 선택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이 두 가지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곤 하죠. 이 거대한 변화의 드라마 중심에는 행동주의 투자자 혹은 외부 투자자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나 90년대만 해도 이들은 기업 사냥꾼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업을 공격해서 약점을 잡고 단기적인 이익만 쏙 챙겨 떠나는 뭐랄까 약탈자 같은 이미지였죠. 하지만 오늘날 일본에서 그들의 역할은 단순히 흑과 백으로 나눌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때로는 시장의 건강성을 되찾아주는 촉매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가지 사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 그룹 중 하나인 푸지미디어 홀딩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를 모두 거느린 그런 거대 언론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2024년 말에요. 이 회사가 방송법과 관련된 아주 큰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회사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꽤 심각한 문제였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큰 악재가 터지면 주가는 폭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기는커녕 스캔들이 터진 이후에 오히려 2배 가까이 폭등해버린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일본 금융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무라카미 펀드의 무라카미 세이아키라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이 사건의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무라카미의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고 또 명쾌했습니다. 그는 스캔들 자체는 그냥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고 진짜 본질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회사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딱 한 가지를 콕 집어서 지적하는데요. 바로 회사가 보유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동산 자산, 그러니까 도쿄의 가장 비싼 땅에 위치한 여러 빌딩들이었습니다. 그는 시장을 향해 아주 간단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미디어 회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땅과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까? 그는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거기서 나온 막대한 자본을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핵심 사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장은 그의 주장을 단순한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사를 빼고 회사를 더 건강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잠재적인 치료법으로 해석한 거죠. 주가가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흥미로운 지점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일본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한 방식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내부자 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소위 전과자 투자자가 자신들의 동료나 마찬가지인 거대 미디어 그룹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일본 언론의 특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외부의 침략자라면서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고 누구나 예상했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굉장히 차분하고 중립적이었습니다. 무라카미의 주장을 비판 없이 그대로 전달하면서 회사의 문제점 또한 객관적으로 지적했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변열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이런 종류의 외부 비판을 더 이상 적대적 공격으로만 보지 않고 때로는 낡은 것을 바꾸기 위한 건강하고 필요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낡은 방식, 우리끼리 감싸주는 문화만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의 요구가 항상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시끄러운 싸움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훨씬 더 조용하고 협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의 시끄러운 비평가 대신에 뒤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용한 해결사처럼 말이죠. 일본의 수술용품 제조사인 호키 메디컬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력도 있고 아주 안정적인, 견실한 회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꾹 막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때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칼라일 그룹이 조용히 접근해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이런 거였어요. 일단 회사를 비상장으로 전환합시다. 상장회사로 남아있는 한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해야 하고 주주들의 단기적인 이익 요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는 과감한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 시장에서 나와서 무대 뒤에서 우리와 함께 차분하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합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글로벌 전략을 다시 짜고 체질을 완전히 개선해서 몇 년 뒤에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회사를 공격하거나 해체하려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사를 더 크고 강하게 재건하기 위한 일종의 동업 제안이었던 거죠. 이렇게 외부 투자자들이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자 일부 회사들의 경영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인에게 휘둘리거나 그들의 제안을 마냥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잡고 우리 방식대로 회사를 한번 바꿔보자. 그들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방어책이면서 동시에 선제적인 개혁 조치로 또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경영자 인수, 영어 약자로는 MBO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가장 잘 아는 현재의 경영진이 외부 투자와 손을 잡고 시장에 풀려있는 회사의 모든 주식을 직접 사들여서 개인 회사, 즉 비상장 회사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목표 역시 앞서 봤던 호키메디컬의 사례처럼 주주들의 단기적인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서 좀 더 긴 호흡으로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가장 유명했던 MBO 사례인데요. 화장품 회사 맨담의 이야기를 통해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맨담의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주당 1960엔의 여러분의 주식을 모두 사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MBO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회사를 사려는 경영진은 당연히 가능한 한 싼 가격에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무도 있죠. 주주들은 당연히 비싼 값에 팔고 싶어 할 테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후지미디어 사례에 등장했던 무라카미 씨를 포함한 외부 투자자들이 즉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960엔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라고요. 그 뒤에 이어진 가격 협상 과정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처럼 아주 흥미롭게 진행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경영진이 1960엔을 제안했죠. 그러자 두 번째 단계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공개적으로 그 가격에 반대하면서 시장에서 주식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격에는 절대 팔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압박을 느낀 경영진은 결국 매수 가격을 2,520엔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에서 KKR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글로벌 투자 회사가 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우리는 2,800원에 사겠다며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결국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인수 가격은 경영진이 처음에 제안했던 것보다 거의 40%나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과거의 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회사를 약탈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영진에 의해서 헐값에 주식을 넘길 뻔했던 힘없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과연 나쁜 일이기만 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현상을 완전히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는 늙은 나무를 돌보는 아주 숙련된 정원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음에 더 크고
더 건강하고 더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정원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죠. 영양분만 갉아먹는 약한 가지들, 햇빛을 가리는 불필요하게 무성한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무의 일부를 잘라내는 무언가를 잃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나무 전체의 본질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어쩌면 지금 일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 가지치기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시장 스스로가 강하고 건강한 기업들이 더 많은 햇빛과 영양분을 받을 수 있도록 비효율적이고 경쟁력 없는 부분들을 솎아내는 거대한 자기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던 작은 연못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이곳에 신선하고 맑은 계곡물을 끌어오는 새로운 물길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진흙이 일어나서 온통 흙천물이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연못이 더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흙은 다시 가라앉고 새로운 물이 계속 순환하면서 그 연못의 물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건강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외부의 자본,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때로는 경영진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날카로운 압력들이 바로 이 맑은 물줄기처럼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고여있던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은 아닐까요? 일본 시장의 이 조용한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경제의 건강함을 판단해야 하는가? 어쩌면 한 경제의 진정한 건강함이라는 것은 상장 기업의 수나 주가 지수의 높이처럼 매일 뉴스에 나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낡은 것을 교정하고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끊임없이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스템 자체에 그 보이지 않는 효율성과 유연성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호황 속에서 기업들이 사라지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는 어쩌면 쇠퇴나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조용한 진화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경제를 바라볼 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조용한 변화의 이야기일 겁니다.